박승원입니다. 갑자기 원숭이를 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원숭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맨 처음에 교육을 시작을 할 때 사실은 학원을 시작하면서 어떤 교육을 시작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그잼4U 어학원을 만들게 되고 이그잼4U 어학원에서 초등부를 전담하는 그 초등관이 북몽키스입니다. 그 북몽키스의 캐릭터가 바로 원숭이고, 내 이름도 거꾸로 하면 비슷하게 원숭이가 되고, 사실은 어렸을 때는 그런 별명을 갖기도 했어요. 무슨 원숭이랑 약간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몽키스 이그잼4U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그잼4U라고 하는 교사들과 강사들에게 교수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이그잼4U를 운영하고 있고, 또 듣기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그잼4Me를 또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그잼4U나 북몽키스나 이그잼4Me나 가지고 있는 모든 콘텐츠, 그리고 또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들여온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교육을 하는 법인으로서 청수 에듀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모두가 다 영어 교육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영어 교육 사업에 뛰어드신 그 결정적 계기가 무엇인가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야학을 시작하면서 야학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교육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아졌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교육 사업, 교육 쪽에 몸을 담았지만은, 특히나 이제 공교육에 가서 아이들을 잠깐 가르치면서 공교육 제도가 나한테는 좀 뭔가 옷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와서 그 사교육 쪽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늘상 불만이었던 게, 아이들에게 어떤 만족할 만한 교육을 제공해 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궁금했어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만큼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뭐 성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대로 가르치면 이게 올바른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뭔가 좀 교육에 내가 조금이나마 좀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학원을 시작을 하게 됐고, 학원을 하면서 보니까 또 학원이라고 하는 그 곳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어느 학원이나 콘텐츠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냥 학원을 한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학원이 많겠지만은 시중에 있는 교재 그냥 골라서 그때 아이들 가르치고, 교재 끝나면 또 다른 교재 선택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교육 콘텐츠의 라인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도 전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이그잼4U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도, 내신과 관련된 것만이라도 뭔가 체계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해보자 해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내신뿐만이 아니라 영어에서 이제 듣기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외고 입시가 전부 듣기로만 만들어져 있어서, 그 듣기 콘텐츠를 또 가지고 있는 학원들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기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자 해서 이그젠4U와 이그젠4Me를 시작으로 해서 교육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고 봅니다. 어치브 잉글리시를 런칭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거의 산업혁명 시대의 아주 오래된 교육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냥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자기의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21세기는 이제는 그런 어떤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혹여나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교사가 일방적으로 A는 B다라는 것을 교육하는 것으로는 지금 현재의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는 절대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지식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증명된 일인 거죠.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IQ가 높은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물론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이건 공사를 떠나서 모두가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교육의 변화를 남이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작은아마 한번 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런 교육의 변화가 다른 곳에도 영향을 끼치도록 해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어치브 잉글리시를 론칭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치브 잉글리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및 어치브 3000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치브 잉글리시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아주 초등 저학년, 유초등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대학생, 성인까지 컨텐츠가 라인업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낮은 부분이 스마트엔츠를 가지고 아이들이 처음 영어를 접하는 아이들에게 음소인식이나 파닉스부터 영어 기초 읽기까지 완성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치브 3000의 경우에는 이제 기초 영어가 모두 끝난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가 배운 영어를 가지고 더 많은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 넌픽션 원서 읽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언급하신 어치브 3000 논픽션 영어 원서 읽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치브 3000은 미국의 저명한 교육 기업인 어치브 3000이 개발한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은 한 20년 정도 되고, 현재 미국에서는 약 200만 명의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우리가 국내에 수입을 해서 론칭을 하게 되었는데, 어치브 3000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이것이 넌픽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또한 다른 점이고,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 한 가지 주제의 아티클이 12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색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글들을 쉽게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맞는 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 렉사일 지수라고 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의 렉사일 지수를 알게 되고, 또 어치브 3000에는 실질적으로 텍스트의 난이도가 또 마찬가지로 렉사일 지수에 의해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많은 주제의 콘텐츠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하나하고, 그 콘텐츠가 렉사일 지수에 의해서 12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치브 3000의 교육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선은 어치브 3000이 가지고 있는, 어치브 3000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학생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가르칠 때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아이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와도 같으냐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가 무슨 병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환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의사가 절대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생이 뭘 모르고 뭐를 아는지, 무엇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현재 이 아이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이 아이의 실력을 판단을 하고 그 아이에게 알맞는 처방은 무엇인지, 사실 이 부분이 교육에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이냐면 그냥 우리가 학생을 볼 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쟤는 공부 잘해. 반에서 뭐 10등 안에 들어. 전교 몇 등이야. 이런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출나게 공부를 잘해서 어떤 기준이 없어도 내가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아이예요. 마치 뭐와도 같은 거냐면 건강한 사람이 왔는데 의사가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병을 만들어서 치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병든 사람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것이 병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 사이에는 무언가 틀림없이 그 특성이 있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왜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왜 못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가예요. 우리 교육에서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모두 통틀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평가예요. 올바른 평가이고 객관적인 평가예요. 예를 들어서 토익이나 토플에서 어떤 점수를 얻는 것은 그 학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항상 토익, 토플을 보아서 아이를 평가할 수도 없고, 토익이라고 하는 것과 토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분야의 영어를 평가하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영어 읽기를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가, 영어를 얼마나 잘 읽을 수 있게 만드느냐가 어치브 3000에 있어서는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 학생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 학생이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분명하게 가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을 적절하게 그 평가를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그 평가에 따르는 컨텐츠나 교육의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거죠. 20명씩 30명씩 아이들이 전부 다 다른
능력이 다른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교사가 한 가지 방식으로 한 가지 컨텐츠에 의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의사가 암 환자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나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모두 한 곳에 놓고 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럼 앞으로의 교육은 가장 큰 특색이 뭐냐면 개별화되어야 한다. 10명이 모이면 10명의 특성이, 기질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어치브 3천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의 학습 능력을 계량화한다는 거예요. 저울 위에 올려놓고 계량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계량화를 하는 것이 렉사일 레벨 셋입니다. 이 레벨 셋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학생에게 맞는 처방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만일 이 학생이 1200이라고 하는 렉사일 지수를 얻게 되면 이 학생에게는 1200 정도의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 컨텐츠는 항상 이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냐면 100%를 이해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75%를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75%를 이 학생이 이해한다고 시스템이 이해를 하면 그때 다시 단계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치브 3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아이의 레벨을 테스트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아이에게 맞는 텍스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준다는 이야기고, 이 컨텐츠를 가지고 학생이 학습을 했을 때 끊임없이 그 학생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동안에도 아이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테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 정도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학습 콘텐츠가 이 아이에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시스템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실제 얘가 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하면 난이도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이 아이가 충분히 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단계를 자동적으로 높여준다고 보면 되죠. 이것이 바로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이 실제로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